오늘 8시 뉴스는 이번 대국이 남긴 의미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하 기자입니다. 5시간 혈투 끝에 아쉬운 역전패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예고한 대로 불리할 것이라던 흙을 쥐고 마지막 경기에 나섰습니다. 초반 우하규 전투에서 알파고의 수일기 실수를 틈타 큰 집을 지으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알파고는 중반 이후 두터운 세력을 바탕으로 중앙에 큰 집을 지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 구단은 중앙 적진에 과감하게 침투해 마지막까지 알파고를 괴롭히며 처음으로 알파고를 초읽기까지 몰았습니다. 그러나 알파고는 냉정한 끝내기로 이 구단의 막판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세돌 구단은 경기 시작 꼭 5시간 만인 오후 6시 패배를 인정하고 도를 거뒀습니다. 도를 거뒀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불개패지만 집으로는 불과 한두 집 차이의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이번 챌린지 매치가 끝나서 아쉽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는데 그걸 결국 해내지 못해서 그것 또한 아쉽습니다. It was an incredible, exciting game, and we're just kind of stunned, really. 전 세계가 함께 숨죽이며 지켜봤던 세계 대결은 이세돌 구단의 1승 4패로 마무리됐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지든 이기든 인간의 승리다. 이번 대국의 의미를 가장 잘 함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세돌 구단 역시 아쉽지만 원 없이 즐겼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설렘과 흥분이 가득했던 대국장 분위기는 김웅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대국에 임하는 이세돌 구단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아내와 딸의 응원을 받으며 대국장에 입장했습니다. 바둑전설 조훈영 구단도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컴퓨터가 신은 아닌 것 같고 알파고가 어쨌든 약점이 있는 것 같고. 이 구단이 초반에 알파고를 몰아붙이자 알파고 개발자 데미스 허사비스는 자신의 SNS에 알파고가 초반에 큰 실수를 해 만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초조한 심경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반 이후 형세가 역전돼 결국 도를 거둬야 했지만 이 구단은 아쉬워하면서도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알파고의 대국은 정말 원 없이 마음껏 즐겼던 것 같습니다. 5번의 대국 동안 알파고의 지령을 받아 이세돌 구단을 상대해온 구글의 아자 황 박사는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과 화장실 한번 가지 않는 뚝심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대국장에는 300명이 넘는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 마지막 대국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不管是最后一盘，我觉得终究还是人类的获胜。毕竟这个阿尔法狗也是人类设计的这个软件。 한국 기원은 대국이 끝난 뒤 알파고가 세계 최강 기사를 이겼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바둑을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특별 명예 구단 단증을 수여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예, 이렇게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로 돌리고 완벽한 신의 경지에 오른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바둑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번을 연이어 패하고 모두가 이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접었을 때 그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신드롬도 일고 있는데 이 구단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곽상은 기자가 돌아보겠습니다. 바둑 유학을 떠난 이세돌은 3년 만인 12살 때 프로에 입문합니다. 조은현, 이창호에 이은 역대 3번째 최연소 입단 기록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바둑을 참 잘 두기도 하지만 창의성이 좀 돋보였어요. 자기가 두고 싶은 대로 두는 거죠. 신동으로 불렸지만 시련도 많았습니다. 프로 입단 이듬해 큰형이 입대하고 서울에 혼자 남겨지자 스트레스로 실어증을 앓았고 그 후유증으로 특유의 가는 목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15번째 생일엔 아버지를 여의는 슬픔을 겪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2000년 32연승을 기록하며 불패소년이란 별명을 얻었고 20살이던 2003년엔 당시 1인자 이창호 구단을 꺾고 이세돌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세돌 돌풍의 한국기원은 승단 규칙까지 바꿔가며 구단을 부여했고 이세돌은 최단기간 구단 승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저돌적이고 창의적인 기풍으로 한국 바둑의 정상을 지켰습니다. 저 선배의 기사는 승부도 승부지만 다른 부분은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 바둑의 천재 계보를 잇는 이세돌 구단. 현대기술의 총아인 인공지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성실함이 바둑팬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SBS 곽상입니다. 예, 원 없이 즐겼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에게도 이번 대국은 아마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을 겁니다. 인간을 대표한다는 부담감에 감정도 반응도 없는 기계와의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졌지만 이겼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하지만 막상 부딪혀본 알파고의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이 두 분 또 나머지 프로그래머들께도 정말 깊은 존경심을 전하겠습니다. 충격의 3연패. 인간을 대표한다는 부담은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심한 이렇게 압박감,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걸 이겨내기에는 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 알파고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절망했지만 이 구단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놀라운 투혼을 발휘하며 마침내 4국에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마지막 대국에서도 식지 않았습니다. 개가 직전까지 처절하게 버티며 끝까지 역전을 노렸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이 구단은 의연했습니다. 알파고가 상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판을 뒀지만 아직도 인간이 충분히 아직은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피하지도 중도에 포기하지도 않은 이세돌 구단은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 영화 AI입니다. 기억하시죠? AI, 즉 인공지능이란 말은 195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존 메카시 교수가 처음 만든 용어입니다. 이 말이 나온 지 60여 년 만에 우리는 이 바둑이라는 한 단면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능력을 현실로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관심과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알파고는 이번 대국을 통해 세계 바둑 순위 사이트에서 단숨에 4위에 올라섰습니다. 알파고는 인간의 직관과 추론도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이 순간순간 내리는 판단이 미래를 내다본 묘수인지 실수인지를 인간이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수많은 알고리즘이 서로 정교하게 짜여 있는데 어떤 결과값만 우리는 항상 받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어디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들여다볼 수 있고 오류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기술과 사업의 논리만이 아닌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산해낼 그 생산성과 가치를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좀 페어하게 재분배할까가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풀어야 될 문제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크게 바뀔 직업 세계를 염두에 둔 교육과 복지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The winner here, no matter what happens, is humanity. 구글의 이런 주장은 인공지능 덕에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맞는 말이 될 겁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이번 대국에서 보였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모방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간의 뇌를 뛰어넘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간에게는 인공지능이 뛰어넘을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또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상호작용합니다. 인공지능도 좋은 수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경우의 수를 줄이는 프로그램, 형태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등 각 프로그램이 상호작용하도록 연결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지닌 선택과 집중 능력도 인공지능이 모방했습니다. 뇌는 중요한 일과 관련된 신경망은 강화하고 쓰지 않는 신경망은 퇴화시키는데 인공지능도 덜 중요하다고 판단된 자료는 보조 기억 장치로 몰아냅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4국에서 둔 78번째 수처럼 인간의 뇌는 인공지능이 아직 모방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입력된 데이터 안에서 확률에 따라 답을 찾지만 인간의 뇌는 입력된 데이터로는 찾을 수 없는 답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나 직관 같은 것도 작은 것들이 모이고 분자가 모여서 만들어지지만 분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그 기능이 프로바둑 기사는 머릿속에서 수를 계산하면서 운동을 담당하는 뇌 영역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뇌는 필요한 순간엔 영역분 없이 집중력을 발휘해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SBS 조동찬입니다.